직감 인터뷰 오늘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작년 오늘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주기를 맞았는데요. 충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어제 성명을 내고 고인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더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영식 회장과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부터 5천여 충북교총 회원과 함께하고 있는 제38대 회장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김영식 교수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 충북교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충북교총은 회원이 주인이라며 회원의 행복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고충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지켜내고 선생님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이 모든 것을 교총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네. 충북교총은 10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 초, 중, 고, 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의 전문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진흥과 문화창달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충북 최대 회원을 보유한 전문직 교원 단체예요. 네. 우리 본회는 중앙교총을 중심으로 10개 시군교총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권, 교섭, 정책연구 세계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특수사서, 역량, 보건교사를 포함한 정규교과와 비교과 교사, 교장, 교감, 원장, 원감, 대학 교수, 기간제 교사까지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북교총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 곳곳에서 이 서희초 순직교사 일주기를 추모하고 있다고요. 네. 충북교총에서는 먼저 서희초 교사 순직 일주기를 맞아서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모든 선생님들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모든 선생님들을 추모한다라는 문구의 개인 카톡 프로필 이미지를 도내의 5천여 회원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네. 충북교총 포함해서 10개 시군교총과 5천여 회원 명의로 추모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네. 현재는 충북교총 임직원들과 어제 17일이죠. 충북교육청 화학관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충북교육청에서도 도내 선생님들이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도교육청 내에 화학관이라는 곳 앞에 마련해서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함께 추모에 동참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원 노조 단체들도 추모 문화제라든가 추모 공간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추모 리본 달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일주기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희초 사건으로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사건은 작년 7월 18일 서울의 서희초등학교가 첫 발령지었던 교직 2년차 24살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선생님께서 교보제 준비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요즘 학교 생활의 근황을 묻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평소보다 10배 정도 힘들다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동료 교사들끼리 교직 현실의 어려움을 서로 하소연하는 자리에서도 그저 아무 말씀 없이 침묵만 지켰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전주에
학급의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는 학교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네네. 이 긁힘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님이 교무실로 찾아와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극단적인 선택은 단기간에 혹은 단일 사안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복합적인 사안들의 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고인이 되신 선생님도 학교 폭력 사태 이전에 담당 학급의 자녀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교권 침해 현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꼭 1년이 지났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북교총을 비롯해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그간 많은 활동을 해왔죠. 그렇죠. 이 교사들의 이 집단 행동의 이 반론은 교실 붕괴나 교권 추락, 그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교단의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한 교권의 침해라든지 악성 민원 등의 억울한 학교 사건 사고의 진상 규명을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네. 예, 전국 50만 교원들의 광화문 국회 앞 12차례의 상경 집회를 필두로 해서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고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보호입법 개정을 위한 5차례의 충북교총 회장의 1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간담회도 의미 있게 열렸고요. 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숭고한 고인의 뜻을 잊지 않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추모제라든지 추모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경 집회, 1인 시위, 또 간담회 등으로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교권 보호를 위한 변화들이 좀 있었을 텐데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예,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이 개정안 법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학부모들이 응답한 게 54.7%입니다. 이건 최근 4년간 가장 높았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의 학교 현장의 현실은요. 다툰 학생들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무단 조퇴하는 학생을 제지하다가 이 속수무책으로 교감선생님이 뺨을 맞는 그러한 보도자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의 벌레 물린 거를 왜 관리를 안 했냐 이런 거를 운운하면서 퇴직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 불의의 현장 체육 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또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또 불의의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물어서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사 이런 분들도 다 재판장에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교실에 몰래 녹음을 해서 이러한 녹음의 상황까지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또 소지품을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학생의 어떤 이슈화된 그러한 뉴스들이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휴대폰 수거나 관리도 어렵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학생 인권법에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 등을 검사나 압수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요. 네. 또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훈계도 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을 유발로 학생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학생 인권법이 있어요. 네.
수업을 방해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하거나 또는 분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런 조항, 즉 현행 아동복지법을 빌미로 분리를 위해서 교무실로 학생을 가 있으라고 하면 정서학대라 그러고, 안 가려는 학생을 붙잡으면 신체학대로 고발당하는 이러한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죠. 네네. 현장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변화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교원지휘법 개정과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네.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선생님들에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험학습과 같은 안전사고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도 반드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특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 혹은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휘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교원지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요. 또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과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도 언급하셨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거는 수업 방해나 문제행동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거나 전문 상담을 받게 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거나 회복을 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 대응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범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 관련 사안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이 교육활동 안에서 일어나는 범위로 한정해서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교원들이 민원을 직접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는 대응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의지가 담긴 이야기였는데요. 결국엔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교육은 중요성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사교육을 받고 현재 건강한 인품을 갖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진보 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교육 본질의 추구에 정성을 다해야지만 백년지 대계에 물론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익으로 봉사합니다. 근데 학교는 학생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님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성숙된 인식의 변화를 고소드립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 핵가족화 되어 살아가던 세상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아이도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미래의 동량으로 키우고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과 같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인격체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들과 보내는 제2의 가정인 학교와 제2의 부모인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교원들이 결의에 나서지 않도록 제정된 교권보호 입법과 제도의 촘촘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춰주십시오. 학생들에게 강구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중하듯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처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 회장님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감 인터뷰 첫 번째로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영식 회장과 서희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낸 성명 내용과 추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